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강원도 내 대학들은 2학기 강의 방식을 비대면 병행 수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대는 한 학년당 2주에서 5주간 대면 실습 수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수업은 재택 수업을 실시하는 학년별 교차 대면 수업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등도 비대면을 병행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8개 군지역만 2단계이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제한 등교를 해야 하는 3단계여서 강원도 초중고등학교의 2학기 전면 등교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해 자가치료제를 8월 9일부터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치료를 한다는 건데 문제는 없을지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도입하는 코로나19 자가치료 시스템은 말 그대로 전문 치료 시설이 아닌 환자 집에서 치료하는 걸 말합니다. 간호사가 자가치료를 받는 확진자에게 하루 2차례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나 장애 환자. 가장 먼저 자가치료를 도입한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넉 달 동안 313명의 소아 성인 확진자가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자가치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19명이 자가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11명이 자가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어리거나 중증 장애아로 부모 없이 병원에서 돌보며 치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중도에 포기하고 병원 이송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치료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엄마랑 둘이 있으면 괜찮은데 가족이 다른 자녀가 또 있잖아요. 다른 자녀한테 또 감염시킬까 봐 이런 것도 불안해하고. 게다가 확진자를 돌보는 가족 또한 감염이 되는 불상사를 막을 길이 없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한 명의 감염자라도 줄여야 할 판국에 불보듯 뻔한 감염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 자가치료를 돌보던 가족이 감염된 사례가 강원도에서도 있습니다. 그 멀쩡한 사람의 가족들이 멀쩡하게 또 감염이 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아울러 자가치료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하는 다른 가족들에 대한 주거 등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자가치료를 될 수 있는 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상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를 확보를 해서 그 확진되신 분들이 원하는 상태에서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 목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자가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거. 그렇지만 의료진의 직접 치료 없이 환자를 전화로 치료하는 자가치료 방식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앨범 자켓을 촬영한 삼척 맹방해수욕장에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포토존이 조성됐습니다. 앨범 재킷 촬영 스케치 영상이 최근 유튜브에 공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맹방해수욕장의 BTS 포토존이 관광 명소가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사장에 주황색과 초록색이 들어간 파라솔이 여러 개 꽂혀 있습니다. 파라솔 아래에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는 선베드가 나란히 깔려 있습니다. 파라솔 옆에는 비치 발리볼 네트와 심판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빌보드 차트에서 9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버터 앨범 재킷 소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3월 삼척 맹방해수욕장에서 방탄소년단이 앨범 커버 사진을 촬영할 당시의 스케치 영상이 최근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큰 인기를 끌자 삼척시가 그대로 재현해 포토존을 만든 겁니다. 멤버들은 영상에서 맹방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비치발리볼을 즐기는 등 다양한 모습을 연출했고 삼척에 놀러 오라는 메시지를 담기도 해 관광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맹방해수욕장의 BTS 포토존에는 팬과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표지판이 있길래
저희가 여기는 무조건 들려야 된다. BTS가 다녀간 곳이라면 꼭 왔다 가야 하는 곳이다 생각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앨범 자켓처럼 굉장히 예쁘게 나오네요. 예,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참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삼척시는 BTS와 관련된 시설물을 추가로 만들고 이벤트도 마련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BTS 대형 조형물도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방문 기념 이벤트와 영상 속에서 소개된 관광지와 음식을 투어할 수 있도록 스탬프 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에도 방탄소년단은 강릉 향호 해수욕장에서 버스 정류장 세트를 배경으로 앨범 사진을 촬영한 바 있고 이후 강릉시가 버스 정류장을 재현해 포토존으로 만들어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의 농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단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센터 노조가 어떤 방식의 선발 절차 없이 고용을 보장받는 게 불합리하다며 처우는 개선할 수 있지만 직영화는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3일에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건강보험공단 후문 앞입니다. 이 후문 앞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단 직원이 설치한 걸로 추정되는 현수막 4장이 깔려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눈물겨운 노력으로 입사했다. 노력으로 이룬 자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도 지난 2월부터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를 겨냥해서 한 말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공단의 상당수 직원들은 이런 직영화 논의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을 실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상담 시간에 대한 부분,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이게 직고용과 연관지어서 말한다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파악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에 들어오기 위한 절차적인 그런 검증 상태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니까 조금은 공공기관에 준비하고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운 측면인 거죠. 직고용을 주장하는 게 직접 운영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신분을 함께 보장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센터가 공단 정규직으로 온전하게 전환이 되게 되면은 공단 직원 총원이 2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공공기관이 2만 명이 넘는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을 과연 용납할까? 기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부분들이 많아요. 서울교통공사는 회사의 적자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정말 이해 당사자들끼리만 떠안게끔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잖아요. 이걸 약속한 거는 문재인 정부였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직제를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공공기관 사실상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직영화를 요구하는 고객센터 노조원들의 거센 농성에 맞서 불공정을 외치는 직원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15,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강원도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39건 증가한 15,149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원주시가 5,442건으로 가장 많고 춘천이 2,799건, 강릉 2,210건, 속초 1,53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2027 동계 데플림픽 유치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농아인 스포츠연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데플림픽은 청각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올림픽으로 4년마다 개최되며 국내에서는 메달리스트에 대해 올림픽, 패럴림픽과 동일한 연금 혜택을 지급합니다. 강원도가 유치를 추진하는 제21회 2027 동계 데플림픽은 40개국 1,6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이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최초로 동계 데플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11월까지 사전 타당성을 조사하며 내년 상반기에 강원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하반기에는 정부의 국제대회 유치 승인을 위한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강원도 중등교원을 120명 줄이겠다고 예고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시한 2022학년도 공립 중등교원 1차 가배정 결과 중등교원 감축 규모는 120명으로 올해 121명과 비슷합니다. 2차 가배정을 거쳐 이대로 조정안이 확정되면 강원도 중등교원 정원은 5,632명에서 5,512명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줄어드는 정원만큼 기간제 교사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건의했지만 교사 감축에 따른 학교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오늘부터 4일까지 치유농업사 2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치유농업 자원과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치유농업사가 되려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뒤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은 8월 17일부터 10월 27일 사이 1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 춘천시가 예산을 지원해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투입해 음식점과 편의점, 약국 등 소규모 민간시설에 장애인 출입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5일 사이 시설 32곳을 공개 모집하고 경사로와 자동문 설치, 점자 블럭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지역의 먹거리와 관광 명소 홍보를 위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원주와 관련된 소재를 활용해 먹거리와 관광지, 일상 3가지 주제로 180초 이내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